우리 아이가 24개월이 넘었는데도 까치발을 하고 있거나 또 뇌성마비, 자폐 스펙트럼, 근위축증 같은 관련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으므로 감별 진단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현진입니다. 걸음마를 이제 막 시작한 우리 아이, 까치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이들이 발달 과정에서 서고 걷다 보면 갑자기 까치발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몇 번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까치발로 서고 걷기를 하게 되면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이거 괜찮은 건가? 왜 까치발을 하지? 뇌성마비랑 자폐가 까치발을 한다는데 우리 아이가 혹시 이런 걱정을 한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뒤꿈치 내리고 걸어, 천천히 걸어 등등 걸음걸이 교정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까치발은 무엇이며 원인이 무엇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까치발은 뒤꿈치뼈가 상승되어 바닥에 닿지 않아 발의 앞꿈치로 걷는 형태를 말합니다.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는 생후 10개월에서 18개월에서 흔히 관찰되며 정상 발달 중 5%가 까치발 걸음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통 2세 이후에는 자연적으로 소실되지만 길게는 6에서 7세까지도 까치발 걸음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달 과정상에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까치발이 있는가 하면은 발목이 뻣뻣한 과긴장, 물렁한 저긴장, 종아리 근육이 짧아지는 단축, 감각의 문제, 머리 움직임 등의 문제로 아이마다 제각기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유가 다르니까 당연히 운동법도 달라지겠죠? 원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까치발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까치발을 하는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교정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까치발을 하게 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특별한 의학적, 신경학적 이유 없이 발생하는 특발성 까치발입니다. 보통 24개월까지를 걸음마를 배우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24개월이 넘었는데도 까치발을 하고 있거나 근육이 딱딱하거나 발이 예민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까치발을 한다면 특발성 까치발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특발성 까치발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이 짧아지는 단축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뇌성마비, 자폐 스펙트럼, 근위축증 같은 관련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으므로 감별 진단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발목 근육의 경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까치발인데요. 이 경우는 뇌병변을 동반하는 뇌성마비에게 가장 많이 보이는 까치발입니다. 뇌성마비 아이의 80%가 까치발을 경험한다고 해요. 이처럼 까치발과 뇌성마비는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뇌성마비 아이들이 왜 까치발을 많이 하게 되냐? 뇌병변으로 발생하는 뇌성마비의 특성상 어떠한 이유에서 뇌가 손상을 당하면 잘못된 운동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근육의 수축이 과하게 지속되는 경직이 대표적인 특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경직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강해지는 성질이 있고요. 종아리 근육이 뻣뻣해지고 짧아지면서 뒤꿈치는 들리게 되고 내려오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근육이 단축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근육의 단축은 결국에는 근육 조절을 잃게 되어서 까치발이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근육 자체도 문제지만 뇌성마비의 특징인 자세 조절의 어려움, 발달 지연도 2차적으로 까치발을 악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감각 처리의 어려움으로 까치발을 드는 경우입니다. 보통 자폐 스펙트럼, 증후군 등에서 많이 관찰이 되는데요. 자폐 스펙트럼 아이의 20%가 까치발을 한다고 하니까 적지 않은 수치죠. 감각 중에서도 발바닥의 촉각 예민, 전정 감각 추구, 고유 수용성 감각 추구가 있는데요. 발바닥에 닿는 촉감을 훨씬 예민하게 느끼는 아이들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느끼는 촉각을 뇌가 훨씬 더 강하게 느낀다거나 불쾌한 감각으로 인식해서 발바닥을 만지거나 땅에 닿는 것을 싫어하고요. 양말을 신거나 신발을 신는 것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이 경우에 속합니다. 이렇게 감각이 예민하다 보니 발바닥이 최대한 바닥에 닿지 않게 걸으려고 까치발을 하는 경우가 감각 예민 때문에 나오는 경우고요. 몸과 머리가 흔들흔들하는 감각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까치발로 지지면을 줄이면 자세가 불안정해지면서 몸이 흔들거리게 되잖아요. 이 감각을 느끼고 싶어서 마치 평균대에 올라간 것처럼 일부러 까치발을 드는 경우가 바로 전정 감각을 추구하는 경우이고요. 이런 친구들은 평소에 움직임도 과하게 많고 흔들리는 놀이를 아주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바로 전정 감각을 추구해서 까치발을 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감각 추구는 바로 고유수용성 감각 추구인데요. 발목 근육에 강한 압박을 느끼고 싶어서 까치발을 드는 경우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친구들은 근육과 관절을 아주 강하게 사용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점프도 쾅쾅 뛰고요. 몸도 쾅쾅 부딪히면서 다니고 트램펄린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고유 수용성 감각을 추구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발과 발목의 변형을 야기하는 까치발이 지속되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럼 까치발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킬레스건에 깊은 주름이 파여 있습니다. 발목이 바르게 서 있는 각도를 0도로 발목 굽힘은 20에서 30도, 발바닥 굽힘은 40에서 50도로 움직여야 하는데요. 발바닥 굽힘 형태로만 걷게 되면서 아킬레스건에 깊은 주름을 남기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뒤꿈치가 작아집니다. 뼈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체중 지지인데요. 까치발을 하는 아이는 이 뒤꿈치 뼈가 항상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체중 지지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뒤꿈치 뼈가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까치발을 개선한다고 해도 작아진 뒤꿈치 뼈는 커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심 잡는 데 문제가 생긴다거나 보행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2차적인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발가락에 변형이 생깁니다. 뒤꿈치는 들리고 앞꿈치는 과도하게 체중을 받는 까치발의 특성상 중족지 관절 부근에 과한 체중이 실리게 되고 발가락이 밖으로 과도하게 휘는 무지해반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종아리 근육에 단축이 생깁니다. 까치발은 종아리 근육 움직임에 제한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로 종아리 근육이 짧아지고 말라가며 기능적으로 사용이 어렵게 됩니다. 이런 까치발은 뼈 성장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운동장애, 발달 지연 등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 그냥 놔둬야 할까요? 지금부터 5가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아이가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세가 지나도 특별한 이유 없이 까치발을 계속하고 있어요. 보통 2세, 길어도 3세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까치발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육이나 감각, 운동 기능 등의 문제가 없는데도 2세에서 3세까지 까치발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다리나 발목 주변의 근육이 뻣뻣하고 잘 구부려지지가 않는 경우인데요. 발목을 손으로 구부렸을 때 90도 각도가 나오지 않고 80도 미만으로 구부러지는 과긴장이나 또 너무 저긴장으로 굽어져서 발목의 각도가 예각이 나오는 경우가 해당되고요. 세 번째로는 뒤꿈치에 체중 지지를 어려워하고 자주 넘어지거나 불안정하게 걷는 경우입니다. 아이가 까치발을 동반하고 걷는데 안정적이게 걷지 못하고 휘청휘청 불안하게 걷는 경우죠. 이런 경우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발바닥이 예민한 경우입니다. 발바닥을 만졌을 때 간지러워하거나 싫어하는 정도가 일반 정도보다 크고 특정 질감, 예를 들어서 카페트나 모래밟기 등을 싫어하고 예민해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으시는 걸 추천하고요. 다섯 번째는 운동 발달이 지연되며 이미 발달했던 기능들이 퇴화한 경우입니다. 까치발과 발달 지연을 동반하면서 보여지는 경우와 또 우리 아이가 잘 걷고 잘 달리고 점프까지 뛰었는데 언제서부턴가 동작이 퇴행되면서 까치발까지 동반되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진료를 보시거나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양한 까치발의 이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까치발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각기 다른 이유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발과 발목의 강화 운동을 통해서 근육세포와 감각세포를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세포들을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운동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목 풀기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엎드려 누운 상태로 가볍게 발목을 구부려 주세요. 아이의 발목을 구부리면 종아리 근육은 길어지는데요. 이렇게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뻣뻣한 종아리 근육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실 때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아이가 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아프지 않은 선에서 가볍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풀어주세요.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고 나서는 뒤꿈치를 잡아줍니다. 뒤꿈치를 잡아준 후에 발바닥 근육을 풀어줄 건데요. 발바닥 사이사이에는 내재근이라는 작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긴장되어 있는 내재근들을 풀어줍니다. 긴장되어 있는 내재근들이 풀어지면 다시 일을 하게 되면서 무너진 아치까지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족골 관절의 움직임을 만들어 줄 거예요.
까치발로 인한 중족골 관절의 과한 체중 지지는 발가락에 무지외반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중족골 관절이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여지면서 발가락 근육을 살려줄 겁니다. 발가락 근육이 잘 살아나야 발목을 들어 올려주는 앞정강이 근육이 강해집니다. 까치발로 올라간 뒤꿈치를 내려서 체중을 지지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뒤꿈치가 내려오면 바른 자세로 체중을 지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한 손으로 종아리를 잡고 한 손은 발바닥을 잡아서 가볍게 돌려줍니다. 양쪽 모두 돌려줍니다. 이 동작으로 발목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근육들이 모두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한쪽을 쭉 펴주세요. 이때 앉기가 어렵다면 벽을 등에 대주셔도 좋습니다. 발목을 몸쪽으로 당기는 운동을 진행할 건데요. 이 운동은 발목을 들어주는 앞 정강이 근육을 강화하여 다시 까치발로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한 손으로는 정강이를 가볍게 잡아주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들어볼래? 발을 들어볼래? 라고 지시해 주셔서 발을 들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발목 들기를 잘 수행할 수 있다면 발가락 잡기로 발가락 근육과 정강이 근육을 더 많이 일하게 시켜주세요. 이제 발목의 근육들이 제 위치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활동을 통해서 까치발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잘 풀어놓은 발목과 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화 운동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발목 주변 근육이 약한 아이들에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까치발 들기 운동을 통해서 종아리 근육을 강화, 종아리 근육이 짧아지고 약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발목이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종아리 강화 운동은 까치발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한발석입니다. 여기에서도 근육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이죠? 한발석이 역시 종아리 근육과 정강이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협응을 잘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종아리 근육, 정강이 근육뿐만 아니라 발가락의 내재근 역시 모두 강한 협응을 해야 하는 고난이도 동작입니다. 고유수용성 감각, 전정 감각을 이유로 까치발을 하는 아이들한테 추천합니다. 보수 위에서 두 발로 중심을 잡고 완만한 경사 오르기, 트램펄린 뛰기도 함께 추천드립니다. 이 활동은 발바닥이 예민한 아이들에게 추천하는데요. 바로 발바닥의 촉각 활동입니다. 여기까지 발목 운동을 잘 해놓으셨다면 이제는 발이 감각을 받아들이기 아주 최적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발로 다양한 촉각을 느껴보고 움직여보는 것이 감각 처리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영상처럼 발을 콩에 숨겨보고 꺼내보고 물건을 찾아보는 등의 활동도 좋고요. 물장구치기, 모래사장 걸어보기, 갯벌 걸어보기 등 발을 통해서 뇌가 좋은 촉각 경험을 배울 수 있게 경험을 많이 주신다면 발바닥의 예민함은 줄어들게 되고 까치발의 개선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까치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운동을 한다고 해서 하루 만에 까치발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발전하시는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